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 20년 사이의 변화 이런 아주 최근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만성통증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만성통증에 대한 치료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하는 그 FIMS나 IMS 베이스는 그 아픈데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 레벨이 스파이널 코드 레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위에 브레인 레벨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로 저희는 그 척추 분절 위주의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명확하게 이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진단이나 치료 방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만성통증이라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레지던트를 끝내고 그 제주도 한국병원에 만성통증 클리닉을 개설을 했는데 아무도 만성통증이 뭔지도 모르고 만성통증이라는 데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긴 뭐 통증이라는 것 자체에도 그게 관심이 없었던 시대지만 만성통증이 아직까지도 쓰이지를 않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성통증을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거는 뭐를 치료한다는 거죠? 급성통증을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직까지 딜레마, 뭐가 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이라는 거는 티슈 인저리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도살 혼에,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스파이널 코드에 이제 연결이 돼서 브레인에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인저리는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너시셉티브 페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뉴로패식 페인에서 그 불명한 인저리가 있는 것도 뉴로패식 페인이지만 너브 루트나 이런 데에 웨어 앤 티어가 있는 자꾸 웨어 앤 티어가 계속 생기는 그런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포라민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웨어 앤 티어가 같이 있는, 혹은 조인트를 지나면서 웨어 앤 티어가 계속되는 그런 조직에 있어서는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신경의 변화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자체가 감착된 건데, 그거는 뉴로패식 페인이라도 상당 부분은 순수하게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같은 신경 손상이 아니라 신경 자체 웨어 앤 티어와 센트럴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신경 회로의 변화가 같이 있는 것이 많다는 거가 이제 첸 거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첸 거언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뭐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첸 거언은 이런 신경 손상이 웨어 앤 티어가 있는 스파이널 코드 레벨의 것이 뉴로패식 페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추성 감작을 일으켜서 그거를 고착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다른 통증,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페인의 패스로지를 너이셉션과 뉴로패식 두 가지로 나눴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나 실제로는 크로닉 페인은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두 개로 분류했을 때 아시다시피 아큐트 페인하고 크로닉 페인을 분류하죠.
아큐트 페인은 당연히 손상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신경의 활성도는 당연히 증가하죠. 이것도 감작이 나타나겠죠. 반복되는 C5의 자극이 있으면. 그 다음에 통증이 이제 회복이 되면 페인은 리졸브 되는 거,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큐트 페인에서는 힐링이 되는 거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크로닉 페인은 힐링된 다음에도 남아있는 통증이죠. 그 다음에 프로텍셔널 펑션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통증의 이 시그널 이 자체가 변하죠. 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결국 이제 이거 자체가 몸을 해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다르다. 이거는 전혀 다른 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년 내에 펑셔널 MRI가 바뀌면서 오는 새로운 완전한 개념은 아픈 데 병이다. 크로닉 페인. 근데 크로닉 페인은 모든 통증은 아픈 데 병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이스톱이라고 캐나다에서 제가 그 닥터 찬건의 그 진료실에서 진료를 할 때, 그때 그쪽에 산업 재활 이런 걸 총괄하는 그런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페인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등한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도대체 크로닉 페인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너시셉션이다. 이거는 너시셉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페인을 그때 했던 내누라는 대가들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유학을 했을 당시에는 그것도 너시셉션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패트릭 월, 특히 멜작 같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몰랐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로닉 페인은 이미 일정한 자극이 주어진 다음에는 뇌의 변화가 오고 그것이 고착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성통증은 아픈 데의 병이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단 거기가 더 아프도록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크로닉 페인은 아픈 데의 병이 아니라 거기가 더 아프도록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가 아픈 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아픈 데를 건드리면 통증은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하이퍼알게시아는 잘 아시겠죠? 이건 통증의 트레이쇼드, 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 역치 이하의 자극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는 액티비티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역치 이하의 자극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작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치 이하의 자극하고 자극의 강도나 시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자극,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런 것들, 다른 형태의 자극에서도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뜨거운 게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감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작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이퍼알게시아가 되는 거죠. 이제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은 인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센시타이징 수업들이 막 나오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통증을 더 강화시킨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큐트가 아니라 크로닉 인절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신경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의 가소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우선 이제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와인드업이 뭐냐면은, 여기 조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C5의 자극을 좀 통증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들이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근데 이 와인드 페노메나라고 하는 거, 와인드 렌즈 뉴런이라고 하는 안에서 생기는 건데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요.
와이드 레인지 뉴런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멜작과 그 패트릭 월이 얘기하는 게이트 세어리, 게이트 컨트롤 세어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와이드 레인지 뉴런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이 갈 때 그 쉽게 말하면 작은 파이버가 전달해주는 자극을 큰 파이버가 전달해주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걸 눌러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는 거는 와이드 레인지 뉴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와인더 페노메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반복된 자극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현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비디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킬 때를 안 만들었어요. 이런 잘 만들었는데 킬 때를 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희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눌렀어.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아시다시피 스파이널 코드에 우리가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되고 정상적인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되더라도요 NMDA 리셉터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통증 시그널이 오고 이제 이 시그널에 서브스탄스 P가 빡 나오고요. 이 서브스탄스 P가 재밌는 게 이 NMDA 리셉터에 액션을 해가지고요. 이쪽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림이 요걸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요. 이렇게 쭉 보십시오.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NMD 리셉터에 자극을 해가지고 프로테인 키나드 C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을 리무브 그러니까 이 채널을 리무브 해가지고 이걸 이게 잠자고 있었던 이 NMD 리셉터가 액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액션을 하게 나오면 그때는 여기서 칼슘 릴리즈 되면 이것이 세포 하나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강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1차적으로 생긴 거죠. 이때부터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감작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것도 신경의 가소성의 첫 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이 아닌 기능적인 가소성, 신경의 가소성을 맞죠. 하여튼 변화가 오는 거죠. 이거는 이온의 변화인 거지만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재밌는 변화가 오는 거죠. 잘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돼서 이 회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까는 구조적으로 변화된 게 아닌데 지금은 새로운 세포들이 아스트로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면 완전히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되는데 이거를 만성 통증으로 변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신경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의 변화가 기능적인, 그 다음에 아까 케미컬 프로파일,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의 가소성 아까 말했듯이 NMDA 리셉터가 활성화돼 가지고 와인더 페노메나 생기는 게 케미컬 프로파일의 변화가 오는 거고 아까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것이 생겨서 구조적으로 글루타메이트를 내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올 거를 스트럭처럴 변화가 오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말초의 변화지 실제로 뇌에도 똑같은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실은 원래는 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 들리나요 이거? Not so long ago, many scientists believed that the brain did not change after childhood, that it was hardwired and fixed by the time we became adults. But recent advances in only the last decade now tell us that this is simply not true. The brain can and does change throughout our lives. It is adaptable, like plastic. Hence neuroscientists call this neuroplasticity. How does neuroplasticity work? If you think of your brain as a dynamic, connected power grid, there are billions of pathways or roads lighting up every time you think, feel, or do something. Some of these roads are well traveled. These are our habits, our established ways of thinking, feeling, and doing. Every time we think in a certain way, practice a particular task, or
feel a specific emotion, we strengthen this road. It becomes easier for our brains to travel this pathway. Say we think about something differently, learn a new task, or choose a different emotion. We start carving out a new road. If we keep travelling that road, our brains begin to use this pathway more, and this new way of thinking, feeling, or doing becomes second nature. The old pathway gets used less and weakens. This process of rewiring your brain by forming new connections and weakening old ones is neuroplasticity in action. The good news is that we all have the ability to learn and change by rewiring our brains. If you have ever changed a bad habit or thought about something differently, you have carved a new pathway in your brain and experienced neuroplasticity firsthand. With repeated and directed attention towards your desired change, you can rewire your brain.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계속 아픈 이유에서 피지컬 해보면 캡슐이 긴장돼 있거든요. 긴장돼 있어서 캡슐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그 주위 조직들도 구축돼 있어요. 그것이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쩌면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허리에 스콜리오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척추 측만, 그것도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뇌에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 기억을 지우면 병원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만된 허리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측만되도록 설정을 한 주위의 근육, 작은 근육들을 설정을 하는 뇌의 병인 것이죠. 그거를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거기에 병이 아니라 스콜리오시스란 자체도 그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끼쳤는데 실제로는 뇌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그렇게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설정을 지우면 그건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스콜리오시스는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화학적인 혹은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서 힐링이 되었는데도 하이퍼알게시아와 알로디니아 같은 형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성통증이고, 이렇게 되면 이 통증 부위는 부위가 넓어지고 비정상적인 거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종의 반대쪽으로 통증이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통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요통 80%가 원인을 모른다. 뭐 이게 MRI나 이런 거하고 콜리션도 안 됩니다. 85% 이상이. 이건 뇌에서 설정된 신경회로에서 설정된 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는 사실로 됐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게 도소레트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는 여기에 제일 잘 이런 변화가, 크로닉 페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아플 때는 이것이 변화했다가 통증이 좋아지면 이게 다시 두터워지고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펑셔널 MRI에서 어떤 병을 좋아졌는지, 특히 우리와 같은 만성통증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도소레트럴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펑셔널 MRI 찍어가지고 변화가 온 상태에서 치료 후에 좋아지게 하는 걸 입증하면 우리 치료를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 치료의 제일 큰 문제가 좋아졌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많이 변화가 와서 우리가 펑셔널 MRI가 정말 펑셔널 MRI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꼭 드러나야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뉴로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의 모델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엘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에서 아까 있잖아요, 게이트 컨트롤 세오리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와이드 렌지
뉴런이라고 하는 그 에리어에서 노살혼의 1, 2, 3, 4, 5개 층에서 라미나 6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 그 층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페인 컨트롤 시스템이 페리 에쿼덕탈 그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비디오 한번 보죠. 이것도 재밌어요. Welcome to 2-Minute Neuroscience, where I explain neuroscience topics in 2 minutes or less. In this installment, we'll discuss the periaqueductal gray, or PAG. The PAG is an area of gray matter found in a part of the brainstem called the midbrain. The PAG surrounds a structure called the cerebral aqueduct, hence the name periaqueductal. There are a number of functions that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PAG, including the regulation of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management of autonomic processes like bladder control and contraction, production of vocalizations, and production of fearful and defensive reactions. The PAG is best known, however, for its role in analgesia, or pain reduction. Since the 1960s, the PAG has been known to play a role in analgesia, and stimulation of the PAG has been observed to inhibit pain in both rodents and humans. The mechanisms underlying this PAG-induced analgesia are not completely understood, but the main pathway is thought to involve neurons that project from the PAG to serotonin-producing neurons of the medulla oblongata, known as the raphe nuclei. These activated raphe nuclei neurons project down to the dorsal horn of the spinal cord, where they inhibit neurons that are responsible for transmitting pain signals. In this way, they inhibit the ability of pain signals to reach the brain. Through this pathway, the PAG is thought to be able to inhibit pain naturally, a phenomenon that may occur, for example, in situations of extreme stress, like that experienced by soldiers in battle. The pathway may also be involved in analgesia that occurs as part of the placebo effect, or in other scenarios where we experience a capacity to control pain through top-down mechanisms. Additionally, the PAG is rich in opioid receptors and belie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nalgesia elicited by opioid drugs. 예, PAG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성 통증, 여러 통증 마찬가지지만 만성 통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리아퀘덕탈 그레이가 하는 디센딩 이니비터리 페인 메커니즘이 깨졌는 거가 같이 나타난대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드럭 인듀스드 헤데이크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 엄청 많죠. 약 때문에 두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크로닉 페인은 드럭 인듀스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페리아퀘덕탈 그레이 디센딩 이니비터리 그 시스템이 망가진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 그냥 그림으로 보면 페리아퀘덕탈 그레이가 디센딩 이니비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디케이션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약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병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에 따라서 약을 잘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진통제 특히 이제 NSAID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것들은 만성 통증 환자에겐 좋은 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피해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